네, 마지막으로 교육에 의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해야 될 마지막 평등, 교육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부터 허용적 평등, 보장적 평등, 조건적 평등까지 이룩했다. 하지만 결과의 평등이 실시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 평등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. 왜? 학교는 오히려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육 결과의 평등의 정의는 뭐냐면,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다. 교육 결과의 평등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. 아이들이 다 도달해야 될 최소한 기준점, 목표죠. 목표. 이거를 다 도달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여러분 보세요. 어떤 아이들의 능력을 따지고 봤을 때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. 그래서 이 목표 수준이 딱 이만큼이라고 봅시다. 이만큼. 그럼 얘는 벌써 도달을 했어요. 근데 얘랑 얘는 이 목표치에 도달을 못한 상황이죠. 그러면 앞에서 보장적 평등이나 아니면은 뭐 교육 조건 평등이나 예를 들면 허용적 평등은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자기가 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뭘 더 지원해 주냐. 여기 교육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왜? 자기 능력에 못 따라왔으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얘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는 자기 능력과 하지 못했던 자기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. 근데 교육 결과의 평등은 달라요. 최종적으로 다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자는 거 아니고 그래도 교육을 하면서 최소한 맞춰야 되는 기준까지는 다 도달시켜주자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교육을 받고 나서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얘는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얘는 뭐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다 똑같이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기가 도달해야 목표는 학생들마다 능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만약에 최소한의 기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이만큼은 모든 아동들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냐. 왜? 이러한 요소들은 따지고 보면 가정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화가 목적이다.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계층이 계층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이 교육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점을 다 만족시켜주도록 하자. 그래서 교육 결과의 평등인 거예요. 모든 아이들의 교육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어주자. 단 이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자 이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사람 능력마다 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넘기는 거는 다 똑같게 만들자. 이런 점에서 결과의 평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교육 결과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이게 포인트죠.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 수준이다. 기초 수준 미달에 대해서는 기초 수준까지 다 올려주자는 거예요. 교육의 목적이 학교에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냐. 따라서 배워야 할 것을 누구나 제대로 배우도록 해서 교육 결과를 평등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. 이게 교육 결과의 평등 관점 첫 번째입니다. 이 관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 이뿐만 아니라 관점 두 번째가 또 들어있어요. 뭐냐면 결과적 평등은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, 지역,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지 진정한 교육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는 게 바로 또 교육 결과의 평등이에요.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정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가정 배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잘 못 살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인프라가 덜 갖춰졌으니까 교육을 하기 힘든데 똑같이 하면 좀 불리하다. 농촌 지역 애들 특혜를 주자.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애들 일한다고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알바해갖고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그 자기가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냐. 그러니까 이런 아동은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주자.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가정 배경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아이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게 바로 또 교육 결과의 평등 두 번째 관점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도달해야 될 최선의 기준이 다 똑같다는 점. 이거는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인정하고 그 못 사는 친구들, 못 사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게 바로 또 교육 결과의 평등 두 번째 관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또 설명하죠.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. 가정 배경의 원인으로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학습자의 능력 차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. 능력 차이 필요 없어.
능력이 낮은 이유가 사회적 계층에 의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능력이 낮은 하층 계급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서 보상적 평등을 제공해야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제 보상적 평등의 관점이죠. 보상적 평등. 이거는 말 그대로 결과의 평등인 거죠. 결과의 평등.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지면 교육 결과의 평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요.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농어촌 지역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그거 괜찮긴 한데 근데 기존의 정원을 줄여야 되잖아요. 예를 들면 보세요.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을 예를 들면 대학 정원이 100명일 때 그러면 110명을 만들어서 뽑을 거냐? 그러니까 10명을 농어촌 전용을 더 만들어 줄 거냐? 아니면 이 100명에서 정원을 줄이고 90명으로 줄이고 10명을 농어촌으로 할 거냐? 대학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정원 늘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지금 아이들 학생 수가 줄어가는 입장에서 100명이라는 모집 정원이 있으면 여기 농어촌 아이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했을 때 10명이라고 하는 자리를 더 만들어서 110명을 뽑자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서 일반 학생을 10명 빼고 90명은 일반 학생을 줄이고 10명은 농어촌 특혜를 주자는 거예요. 일반 애들은 불만이 많죠. 이런 사회적 계층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네들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는 거니까 역차별로 볼 수 있는 거죠. 나도 뭐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인데 가정으로 인한 이런 불이익이 생겼다면 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역차별적 평등관이라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 관점 이해하시는 것과 이 보상적 평등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. 가정 배경만큼 보상을 해주자는 거죠. 이 가정 배경만큼 보상을 해주자는 거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어떤 교육제도들이 있냐. 이 두 가지 관련된 교육제도는 기초학년 부진학생 특별지도,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 입시 특별전형,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, 기회균형 선발제 등이 바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교육 결과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, 그리고 뭐 앞에서 봤던 보장적 평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정책들, 그 다음에 교육 조건을 이룩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적 정책들, 이런 교육 정책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 사회는 저는 하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뭐라 해야 되죠? 뭔가 진짜 사회의 어떤 모습과 이 교육의 완전 사회 안에서 이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냐, 이런 우리가 나중에 교사가 되는 교사 입장으로서 이렇게 학교가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.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면 이런 교육의 어떤 문제점들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겠고,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, 저는. 그래서 교육 사회 파트가 그래도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, 또 사회와 연관돼 있다는 건 실생활과 연관이 돼 있어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2014년 15년도 연속 2년으로 나왔다. 그 이후로는 쭉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은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기회균등 선발제와, 그 중에서 특히 기회균등 선발제와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